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자식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거실 한가운데에 마주 앉아 있는 큰며느리를 향해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작은아들 내외는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큰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이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어머니의 두 번째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20년을 참고 견뎌온 세월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큰며느리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고 그제야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가.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했던 노력들이 모두 헛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결혼 초기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큰며느리는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불편해했다. 명절 전날 음식 준비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어머니는 며느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해하려 애썼다. 젊은 세대는 다르니까, 맞벌이로 바쁘니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명절 당일 큰며느리는 언제나 정오가 다 되어서야 나타났다. 새벽부터 부엌을 지키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았던 어머니와 작은 며느리의 손등에는 기름 튄 자국이 선명했다. 큰며느리는 깨끗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현관을 들어서며 간단히 인사만 했다. 어머니, 많이 바쁘셨죠?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거실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상 앞에 앉았다. 음식을 먹는 내내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제지하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 시중을 들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두 며느리 사이의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다. 더 큰 문제는 명절이 끝난 후에 벌어졌다. 자식들이 어머니께 드린 명절 선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아들이 정성껏 준비한 한우 세트, 딸이 고른 백화점 상품권, 작은 며느리가 어렵게 마련한 고급 화장품 세트. 어머니는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언제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큰며느리가 들렀을 때 어머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큰며느리가 큰 쇼핑백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게 뭐니? 아, 이거요? 어머니가 안 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당당한 대답이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식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며느리가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말리자니 인색해 보일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 쓸게요. 큰며느리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선물들이 놓여있던 자리를 확인했다. 한우 세트도 상품권도 화장품 세트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저녁에 작은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한우는 드셔보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응,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형제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정성이 이렇게 가벼이 사라지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큰며느리는 세 자녀를 모두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고모와 삼촌들을 보면 달려가 애교를 부렸다. 당연히 친척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건넸다. 우리 조카 잘 크네.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작은아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조카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을 쥐어줬다. 딸도 조카들을 귀여워하며 용돈을 챙겼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돈을 받았고 큰며느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작은아들의 아이들이 큰며느리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반응은 달랐다. 큰엄마, 저는요? 아, 미안. 오늘 급하게 나와서 준비를 못했네. 변명은 언제나 똑같았다. 깜빡했다. 준비 못했다. 다음에 주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오지 않았다. 작은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마음 아팠다. 괜찮아. 큰엄마가 바쁘셨나 봐.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래며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몰래 쥐어줬다. 큰엄마에게 받은 것처럼 생각하라고 말하며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애들한테는 한 번도 용돈을 안 주시면서 형님 애들만 다 받아가시면 어떡해요? 결국 작은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큰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흐렸다. 미안하다. 다음엔 챙길게.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큰 며느리의 생활은 점점 더 화려해졌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옷차림은 언제나 깔끔했다.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손톱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봐요? 누군가 물었을 때 큰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건강식품 판매인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드시면 좋을 텐데. 그녀는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다. 화려한 색상의 광고지에는 성공의 기회, 경제적 자유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괜찮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아요. 제 밑으로 들어오시면 할인도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됐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큰며느리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 후로도 그녀는 만날 때마다 건강식품 이야기를 꺼냈다. 친척들에게도 명함을 돌리고 제품을 권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들이 큰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형수님이 하시는 거 다단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 큰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다. 형제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큰아들 내외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다. 사업이 어려워 빚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몇 번이고 돈을 보탰다. 생활비를 아껴 만든 돈, 노령연금 받은 돈, 손자들 용돈이라며 건넨 돈. 어머니 죄송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돈을 받아갔다. 어머니는 갚으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 자식이 어려우면 돕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큰며느리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명품 가방은 계속 바뀌었다. 아이들 옷도 브랜드 제품이었고 SNS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인증샷이 올라왔다. 작은 며느리가 그 계정을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보여줬을 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이게 정말 형님 맞죠? 어제 올린 거래요. 이 가방 100만 원 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저러는 거잖아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자신은 어머니 생신 선물 하나 사드리는 것도 남편과 상의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저렇게 쓰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큰며느리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형편이 어떠니? 힘들면 말해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일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아껴 써야지. 애들도 있고.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큰며느리의 대답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불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결정적 사건은 지난 추석에 일어났다.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모여서 차례 지내자.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다. 작은아들 내외는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도왔다. 작은 며느리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밤새 불린 쌀로 송편을 빚고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쳤다. 두 사람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니? 부엌에는 따뜻한 정이 흘렀다. 하지만 큰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길이 막혀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그들이 도착했다. 큰며느리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다. 명절 선물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백이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변명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고 옷차림새는 명절 모임이 아니라 외출복에 가까웠다. 차례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작은 며느리가 몇 시간에 걸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큰 며느리는 잠시 상을 둘러보더니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애들아, 잠깐만 기다려. 이따 맛있는 거 먹자.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큰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절을 할 때도 건성으로 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상 앞에 자리 잡았다. 엄마, 이거 맛있어. 아이들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다. 큰 며느리도 이것저것 먹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최고예요. 하지만 설거지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작은 며느리가 상을 치우기 시작하자 큰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다. 형님, 같이 치워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미안. 애들 봐야 해서. 나중에 도와줄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식사 후 자식들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작은 아들은 봉투에 정성껏 마련한 용돈을 넣어 어머니께 드렸다.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스카프를 준비해왔다. 작은 며느리는 건강식품 세트를 준비했다. 큰아들도 봉투를 하나 건넸다. 어머니는 고맙다며 선물들을 모아 방에 놓았다. 그런데 저녁 무렵 큰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나왔다. 가방이 볼록하게 불러 있었다. 작은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형님,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거야. 예, 어머니가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물었다. 어머니, 선물들을 형님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방으로 갔다. 아까 놓아두었던 선물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용돈 봉투도, 스카프도, 건강식품도. 어머니는 거실로 나가 큰 며느리를 불렀다. 그게 다 뭐니? 어머니가 안 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더 필요하니까요. 당당한 대답이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누가 가져가라고 했니? 어머니, 어차피 놔두시면 묵히잖아요. 저희가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잘못했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작은 아들이 나섰다. 형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건데 허락도 없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동생, 이건 엄마와 네 형수 일이야. 큰아들이 동생을 제지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이게 한두 번입니까? 매번 이런 식이면 안 되죠. 뭐가 어때서? 어머니 거 우리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죠. 어머니께 드린 선물인데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형제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그때 딸이 끼어들었다. 큰오빠, 큰언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건데. 너도 참견하지 마. 큰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안 쓰실 거 우리가 쓴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니들은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살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도 어머니께 드릴 건 준비하잖아요. 작은 며느리가 대꾸했다. 동서가 뭔데?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해? 며느리 맞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며느리시잖아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하셔야죠. 뭐?
지금 나보고 며느리답지 못하다고? 그렇죠. 명절 준비도 안 하고, 음식만 먹고, 선물 다 가져가고, 조카들 용돈도 안 주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입니까?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 야, 내가 왜 조카들 용돈을 줘야 하는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형편이 어려우면 명품 가방은 왜 사요? SNS에 매일 카페 사진 올리면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두 며느리가 마주서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형,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 마누라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간섭해? 그럼 형수님한테 말을 하시든가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야, 너 지금 내 마누라한테 뭐라는 거야?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데.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자식들이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며느리들이 싸우고, 손주들이 우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만해. 어머니의 외침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큰며느리에게 다가갔다. 가방 내려놔라. 어머니, 내려놓으라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큰며느리는 마지못해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했다. 용돈 봉투, 스카프, 건강식품, 그리고 심지어 명절에 쓰고 남은 고기까지 들어있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가 안 쓰실 것 같아서. 누가 안 쓴다고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희가 더 필요해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려우면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가면 되니? 남의 것이요? 어머니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것도 못 쓰나요? 내 것이면 내가 준다고 할 때 가져가는 거야. 맘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70평생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너는 도대체 뭐니? 명절 때마다 늦게 와서 음식만 먹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준 선물은 내 거라고 다 가져가고 조카들한테 용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내 애들은 다 받아가고. 어머니의 입에서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 고생을 하든가. 다단계나 하면서 명품 가방 사들고 다니면서 무슨 힘들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뭘 아세요? 제 인생을. 내가 뭘 아냐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했는지는 내가 다 안다. 20년을 참고 봤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결연함으로 가득했다. 큰며느리는 한 발 물러섰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언제나 온화하고 참을성 많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입으로는 사과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잘못한 걸 아니? 그럼 고칠 거니? 네, 고칠게요. 뭘 어떻게 고칠 건데?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큰며느리는 말을 잃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을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앞으로는 명절 준비도 도와드린다고? 20번도 넘게 명절을 보냈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운 적 있니? 바빠서 그랬어요. 바쁘면 다 되니? 다른 사람들은 안 바쁜 줄 아니?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를 돌아봤다.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저 애는 너보다 더 바빠. 애들도 있고 일도 하지. 그래도 새벽같이 와서 나를 도와. 너는 뭐니?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선물 가져간 거. 이게 한두 번이니? 매번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다고만 하면 다야?
진짜 미안하면 가져간 거 돌려줘야지. 그건 이미 써버려서. 큰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본 것이었다. 하지만 그 뻔뻔한 대답이 어머니의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써버렸으면 할 수 없지. 그런데 말이다. 너는 왜 맨날 우리 집 것만 가져가니? 내 친정에 가서도 그러니? 큰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친정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시댁이니까, 남의 집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애들 용돈. 왜 내 애들만 받아가니? 다른 조카들한테는 왜 안 주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어려우면 네 애들도 받지 말든가. 남 주는 건 다 받으면서 네가 줄 건 없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조카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니? 큰엄마한테 용돈 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아니? 작은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형님, 저는 참았어요. 정말 오래 참았어요. 우리 애들이 울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형님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구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매번이요. 매번 그러셨어요.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터져나왔다. 명절마다 우리만 일하고 형님 가족은 와서 먹기만 하고 선물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애들은 서럽게 만들고 이게 맞는 거예요? 큰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아니, 반박할 마음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큰아들이 나섰다. 어머니, 제 마누라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 마누라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말 한마디 안 했니?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네가 멍청해서 몰랐니? 아니면 모른 척했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큰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알고 있었다. 아내가 시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동생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지만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른 척했다. 형님도 문제예요. 작은 아들이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님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냥 두셨어요? 내 집안일이야 상관마. 어머니 집안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형제 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너희들도 그만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말렸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어머니는 다시 큰며느리를 돌아봤다. 너한테 묻겠다. 네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네. 뭘 잘못했는데? 침묵이 흘렀다. 큰며느리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못하는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알면 말을 해봐. 뭘 잘못했니? 명절 준비를 안 도와드린 거? 마지못해 나온 대답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이니? 그리고 선물을 그것만이니? 조카들한테. 말끝을 흐리는 큰며느리의 모습에서 어머니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다. 네가 잘못한 건 그런 행동들이 아니야. 진짜 문제는 내 마음가짐이야.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는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명절이면 공짜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곳, 선물 가져갈 수 있는 곳, 애들 용돈 받을 수 있는 곳.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댁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네 남편의 집이고, 네 아이들의 할머니 집이고, 너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곳이야. 근데 너는 그걸 몰랐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봐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이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돈도 줬어. 여러 번 줬지. 그 돈으로 뭐 했니? 큰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단계 사업에 쓰고, 명품 가방 사고, 카페 다니고, 그렇게 쓰면서 조카들 용돈 10,000원은 없다고? 그건 변명하지 마. 너한테는 우선순위가 있어. 네 체면, 네 허영, 내 즐거움. 그게 우선이야. 가족은 그 다음이고. 어머니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큰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열심히 살아야지. 어려우면 더 열심히, 더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게 어른이 할 일이야. 근데 너는 거꾸로 가고 있어. 작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희도 어려워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해요. 그래도 애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작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명절 때 어머니 도와드리는 것도, 선물 준비하는 것도 사실 부담돼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형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형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면서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큰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애 셋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돈도 없는데. 남편은 벌이도 시원찮은데.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여보, 뭐? 내가 틀렸어?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기나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 큰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었다. 시댁에서 뭘 해줬어? 돈 조금 주는 것밖에 뭐가 있어? 그것도 동생네 눈치 보면서 주잖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큰아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이잖아. 어머니도 동생만 예뻐하시고 맨날 작은 며느리 칭찬이나 하시고 그건 형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다. 형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오셔서 뭘 도와주신 적 있어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나는 며느리야 하인이 아니라고. 큰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결국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내 마음을 이제 알겠구나. 어머니,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며느리는 가족의 일원인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네가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마누라를 잘못 교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마누라 잘못이지.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몇 번을 봐줬니? 20번도 넘게 명절을 보냈어. 그동안 한 번이라도 달라진 적 있니? 어머니의 말에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이제 늙었어. 남은 시간을 이렇게 속 썩이며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너희 때문에 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작은 아들네는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고 딸애도 너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저 애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몇 번이고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나는 그때마다 참으라고 했어.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 했어. 작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참게 할 수 없어. 어머니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네가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생각이 있니?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너는 지금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큰 며느리는 눈을 돌렸다. 시어머니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까 한 말. 며느리지 하인이 아니다라고 했지? 맞아. 며느리는 하인이 아니야. 며느리는 가족이지. 근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저도 가족처럼. 아니야. 너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앞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니? 어머니의 질문에 큰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애 셋 키우면서 일하고 남편은 벌이가 시원찮고 그러니까 시댁에서라도 뭔가 얻고 싶었어요. 적어도 솔직한 말이었다. 그래서 선물도 가져가고 음식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해봤니? 동생네도 힘들어. 딸애도 쉽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챙기잖아. 저는 우리 가족이 우선이에요. 큰며느리의 대답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 마음은 알겠다. 어머니는 큰아들을 바라봤다. 너도 들었지? 내 마누라가 뭐라고 하는지. 어머니,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누라 편만 들었잖아. 동생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저는 형님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양보했어요. 작은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형님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용할 사람으로만 보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맞잖아요. 명절 때마다 우리만 일하고 어머니 용돈도 우리만 챙기고 형님은 뭐 하셨어요? 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형수님은 어려운 척하면서 명품이나 사고 다단계나 하고 계시잖아요. 형제간의 대화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지만 표정만은 단호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어머니, 제발. 큰아들이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내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큰며느리를 바라봤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가족이 소중한 건 알아. 근데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가족 챙기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빼앗았어. 허락 없이 가져갔으면 빼앗은 거야. 그리고 가족의 정을 빼앗았어. 동생들의 마음을 빼앗았어. 조카들의 기쁨을 빼앗았어. 어머니의 말에 큰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20년을 참았어. 혹시 네가 달라질까봐. 혹시 깨달음이 있을까봐. 어머니. 근데 오늘 알았어. 너는 변할 생각이 없구나. 아니, 뭘 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결정했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어머니의 최종 선고였다.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큰아들이 울먹였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들이니까 오너라. 하지만 네 마누라는 안 돼. 그리고 네가 정말 효자라면 마누라를 잘 교육해라. 그래서 사람답게 만들어라. 그때 다시 데리고 와라. 어머니. 끝났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큰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큰며느리가 작은아들 내외에게 소리쳤다. 너희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리는 사실만 말했어요. 작은며느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님이 하신 일들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너희가 날 쫓아낸 거야. 아니에요. 형수님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작은아들이 말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큰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가자. 이런 집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큰아들이 뒤따라갔다. 여보, 잠깐만. 당신도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지쳤어.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형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이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형수님을 제대로 교육하셔야 해요. 알았어. 큰아들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작은 며느리가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인내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 나는 다 알아. 고마워. 작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부터 큰아들은 매일 어머니 집을 찾았다. 혼자였다. 마누라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마누라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일주일 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달라졌니?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변해야 해.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나도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당신이 한 행동들 생각해봐.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큰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SNS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댓글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했다.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나요? 가족인데 이해해 주셔야죠. 위로의 말들이 그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시댁 식구들이 이상한 거라고. 하지만 친한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너 정말 아무 잘못 없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실 정도면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명절에 늦게 간 거? 선물 좀 가져간 거? 그게 쫓겨날 일이야? 명절 준비는 도와드렸어? 바빠서 못 갔지. 당일날 가면 되잖아.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다른 며느리는 도왔는데 너만 안 갔으면. 나는 왜 꼭 해야 해? 나도 바쁜데.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깨달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작은 아들 가족과 딸은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다. 큰 며느리가 없는 명절은 평화로웠다.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웃고 아이들은 공평하게 용돈을 받았다. 어머니, 이렇게 편한 명절은 처음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어머니도 웃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큰아들네가 없는 자리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 혹시 형님네 생각하세요? 작은 아들이 물었다. 생각은 하지. 그래도 아들인데. 근데 내 형수는. 어머니는 말을 흐렸다. 형수님이 변하면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글쎄다. 진짜 변할까? 어머니의 회의적인 목소리에 작은 아들도 대답하지 못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 시댁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이혼할 수 없는데 마누라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라. 애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네, 어머니. 근데 말이다.
네 마누라가 정말로 변할 생각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머니의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간 큰아들은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당신,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럼 뭘 잘못했는데? 명절 준비도 안 하고, 선물 맘대로 가져가고, 조카들한테 용돈도 안 주고. 이게 맞는 행동이야? 그건 뭐야? 변명 좀 하지 마. 당신이 한 행동들 생각해봐. 큰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큰며느리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날 밤 큰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봤다. 정말로 자신은 잘못이 없었을까? 모두가 자신을 탓하는데 정말 자신만 옳을까? 며칠 후 큰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엄마,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얘야, 솔직히 말하마. 너 잘못했다. 엄마도? 응. 엄마가 봐도 네가 너무했어. 친정어머니의 말에 큰며느리는 충격을 받았다. 명절 준비 안 하는 건 그렇다 치자.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선물 맘대로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엄마. 그리고 조카들한테 용돈 안 주면서 내 애들만 받아가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짓이야. 엄마가 너였으면 창피해서 못했을 거다. 친정어머니의 솔직한 말에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 돈도 없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힘든 건 다 마찬가지야. 근데 힘들다고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정말로 변해야 해. 마음부터 변해야 한다. 큰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일주일 후, 큰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다. 작은 며느리였다. 형님? 미안해. 어머니 계시니? 계시긴 한데. 잠깐 기다려봐요. 작은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오라고 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어머니는 차갑게 큰며느리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큰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일어나거라. 아니요. 제 잘못을 사과하고 싶어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명절 때마다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음식만 먹었어요. 어머니와 작은 동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선물도 맘대로 가져갔어요. 어머니께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 것인 줄 알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카들한테도 미안해요. 우리 애들만 받아가면서 조카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제야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요. 큰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용할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 변할게요. 진짜 변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마. 어머니의 말에 큰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첫째, 다음 명절부터는 하루 전에 와서 준비를 도와라. 작은 며느리하고 같이. 네, 그렇게 할게요. 둘째,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네, 절대 안 가져갈게요. 셋째,
조카들한테 밀린 용돈 다 줘라. 그리고 앞으로는 공평하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넷째.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작은 며느리한테 사과해라.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니.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를 돌아봤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동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 며느리가 다가가 작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속상했지?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너무 못됐어. 두 며느리는 껴안고 함께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어머니도 눈가를 훔쳤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 후 큰 며느리는 정말로 변했다. 다음 명절에는 하루 전에 와서 새벽부터 부엌일을 도왔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동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두 며느리는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조카들에게도 밀린 용돈을 모두 챙겨줬다. 큰엄마, 이거 뭐예요? 그동안 못 준 용돈이야. 미안했어.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큰 며느리는 그 웃음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처음 알았다. 명품 가방도 팔았다. 다단계도 그만뒀다. 대신 정직하게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여보, 내가 많이 변했지? 응. 정말 많이 변했어. 남편도 아내의 변화에 감동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제어했다. 안 돼. 나는 변하기로 약속했어.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형제들은 다시 가까워졌고, 명절은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무슨 말씀을.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당연한걸요. 제가 못났었어요. 아니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큰 며느리는 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가족이 온전해진 것 같았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큰 며느리를 쫓아낸 그날의 결단이 옳았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결단이 없었다면 큰 며느리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단호함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배웠다. 가족이란 그저 함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며느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은 너무 늦지 않았다. 아직 가족으로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